안녕하세요. 전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전 흔히 말하는 골드미스 나이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 조급함이 생기다 보니 제대로 확인하고 살펴봐야 할 걸 놓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일로 꽤나 큰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말해보고 제가 직접 경험하며 느끼게 된 교훈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교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과거에 저처럼 결혼과 출산에 조급함이 있을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서부터 부지런한 편이었던 저는 나이 들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일 욕심이 많아서 연애할 틈 없이 바쁘게 사느라 결혼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노는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건데 남들 놀고 연애하는 동안 저는 일만 하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혼자였네요. 그러자 나이가 들며 저도 외로움이라는 게 몰려오더라고요. 딱히 비혼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살게 되면 어쩌나 싶었죠. 이제 와서 연애 결혼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남자를 만날 상황이 못 되다 보니 저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을 매칭시켜준다고 하니 아무래도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가입비가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된 저는 그 후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됐어요.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제 기대와 달리 저는 그곳에서도 제게 맞는 인연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만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리에 나온 남자들은 다들 제 내면이 아니라 제 연봉이나 조건만 따지려고 하더라고요. 사랑보다는 적당히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을 원했던 거죠. 그러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배경이나 조건도 괜찮았는데 그것보다 사람 자체가 참 좋아 보였어요. 설령 조건이 부족해도 만남을 가져보고 싶을 정도였죠.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자기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주식 배당금이 얼마며 통장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 늘 자랑하기만 바빴는데 그 사람은 그런 허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취미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나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는 듯 했어요. 거기다가 매너 좋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인생에 대한 뚜렷한 주관까지 있는 고든 사람이라 더 마음에 들었죠. 저도 첫 만남에 누군가에게 이렇게나 호감을 느끼는 건 처음이었지만 다행히 그 사람 역시 제가 싫지 않은 건지 저희는 첫 만남 이후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얼마 뒤 정식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창현 씨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첫눈에 반해 실망을 하게 되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연애를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굳이 단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단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집심도 제 짝이 다 있다 그러더니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복에 겨워서 그런 건지 가끔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외모에 성격에 능력까지 뭐 하나 모자란 것 없는 이런 남자가 대체 왜 여태까지 혼자인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창현 씨에게
제가 모르는 숨겨진 단점이 있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창현 씨가 아니라 창현 씨의 가족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혼 가정의 절반 정도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혹시 시댁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지 걱정이었죠. 거기다 창현 씨의 어머님께서 홀어머니셨거든요. 결혼한 친구들이 다들 홀어머니 조심하라는 말들을 했기에 저는 어머님을 만나 뵙기 전부터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예상과 달리 창현 씨의 어머님은 창현 씨만큼이나 선한 인상의 소유자이셨어요. 또 저를 만나자마자 저를 반겨주시며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죠. 나 어려워할 것 없어. 앞으로 둘이 결혼하면 우리도 다 한 식구 되는 건데. 그럼 그때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자식인 거지. 나는 못된 시어머니 노릇 할 줄도 모르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 우린 앞으로도 엄마 딸처럼 지내자. 벌써부터 제게 애정을 표현하시며 살갑게 대해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성격이 드세 보이지도 않으셨고 제게 바라는 것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뵙고 난 뒤 더욱 결혼에 확신이 들었던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좋은 시어머니와 좋은 남편을 만나 누구보다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더러 딸이라며 잘해주시던 어머니께서 제가 며느리가 되자마자 180도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맞벌이 하느라 바쁜 저희가 걱정된다며 반찬이며 음식이며 자주 해서 찾아오시기에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휴일에도 쉴 새 없이 너무 자주 찾아오셔서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를 생각해서 그러신다고 감사히 생각했어요. 이거 네가 좋아한다는 음식이다. 창현이랑 둘이 맛있게 먹어.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저 이 반찬 못 먹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어머, 너 이거 못 먹니? 아유, 이건 미안해서 어떡하니? 난 네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못 먹거나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을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자주 해오시기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께서는 금방 까먹으셨는지 매번 그러셨어요. 그런데 꼭 그 음식들이 하나같이 남편이 좋아라 하는 음식들이었죠. 설마 남편 챙겨주려는 걸 일부러 저 챙겨주는 척해서 주시는 건 아닐까 의심을 했지만 제 착각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긴 일로 제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됐죠. 시어머니께서 선물이라며 남편 속옷을 사오신 겁니다. 이거 내가 백화점 갔다가 사온 건데 어때? 예쁘지 않니? 우리 창현이한테 잘 어울리겠지? 어머님, 지금 저희 남편 속옷을 사오신 거예요? 놀랐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정리하면서 창롱 속을 보다 창현이 속옷을 봤는데 걔 취향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사왔지. 예? 저희 안방 창롱까지 열어보셨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다 큰 아들 속옷을, 그것도 결혼한 아들 속옷을 사다 주신다는 게 충격적이라 놀랐던 건데 저의 그런 반응에 시어머니가 변명을 하시면서 저희 안방 장롱까지 열어보셨다는 말을 하셔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가져다 주시느라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는데 설마 저희 안방을 뒤져보실 줄은 몰랐거든요. 다 큰 아들 속옷까지 알고 계신 걸 보면 다른 건 얼마나 더 들여다보셨던 건가 싶어서 기가 막혔죠. 가끔 집착이 심한 시어머니들이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면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하시고 간섭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설마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당황했던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 집 안방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도와주시려고 음식 가져다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안방은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남편 속옷도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최대한 화내지 않고 어렵게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되려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엄마가 다 큰아들 속옷 좀 챙겨주면 안 되는 거냐?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뭔 큰일이라고 이상하게 말을 하니? 내 딴에는 너나 창현이나 둘 다 바쁘니까 한가한 내가 신경 써주려고 한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창현이 취향을 뭘 알기나 하니? 걔는 어렸을 적부터 여태껏 내가 사다 준 속옷만 입은 애야. 걔 취향은 내가 잘 알고 네가 괜히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골라봤자 창현이 마음에 안 들 거다. 어머니, 제가 창현 씨 와이프예요. 저도 제 남편 취향쯤은 알아요. 결혼 전에야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더러 지금 아들 결혼시켰으니 아주 관심을 끄라 이거냐? 내가 내 배로 낳은 아들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니? 너 참 사람 서운하게 하는구나.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자기 주장만 하셨고 결국 그날의 일은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후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더 유심히 살피게 됐어요. 다 큰 아들 속옷까지 간섭하시는 시어머니를 보자니 아무래도 남편이 마마 보이거나 시어머니가 집착을 부리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그러다 때마침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이 회사에서 큰 손실을 끼치는 실수를 하게 되면서 심할서를 쓰고 감봉까지 당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 일을 저보다 먼저 시어머니께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아닌 저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셨습니다. 창현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애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데 너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니? 너 그동안 집안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남편 회사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제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들어보니 애가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 네가 잘못한 탓 아니냐? 애가 집에서 편하게 마음 놓고 지냈으면 회사 가서 실수할 일이 뭐가 있어? 시몬은 남편이 회사에서 실수한 이유가 집에서 편히 있지 못한 탓이라며 제게 화를 내는데 저는 도대체 집이랑 회사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전부터 너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다가 창현이 봐서 참았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구나. 너 가뜩이나 밖에서 고생하느라 힘든 애를 집에서 설거지까지 시켰다며? 나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굳은 일 안 시키고 곱게 키우려고 노력했어. 근데 네가 뭐라고 내 아들 손에 물을 묻히니? 설거지 그거 하는 게 뭐 힘들다고 왜 네가 할 일을 우리 아들 시키냔 말이야? 누가 들으면 저는 집에서 노는 줄 알고 남편 혼자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시키는 줄 알겠더라고요. 맞벌이 부부가 서로 집안일 도와가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남편은 곱게 자랐는지 청소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어쩌다 가끔 시키는 것 말고는 거의 제가 다 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혼자 먹은 것 정도는 알아서 치워달라고 부탁해서 남편이 겨우 설거지 몇 번 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도 제가 남편을 부려먹었다며 화를 내시니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네가 잘했어 봐라. 애가 회사에서 그런 실수를 하겠니?
이래서 남자들은 내조를 잘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건데 내조는커녕 집에서 그런 고생을 하니 남자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겠니? 너는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일을 못 내려놓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너 이럴 거면 당장 일 그만둬라. 결국 시모는 며느리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며 자기 아들만 안타까워하는 집착 있는 시모였고, 남편은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평범한 척 저를 속였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같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제가 몰랐던 일들이 더 밝혀지게 됐죠. 알고 보니 제가 연애 시절 봐왔던 남편의 모습들이 전부 가식이었고,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장점들이 모두 시어머니가 가르치고 시킨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자를 뭘 아나. 나도 공부밖에 못한 쑥맥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 잘 못 만나서 엄마가 걱정된다고 신경 많이 써주신 거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당신도 좋아하고 덕분에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랑 엄마 사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일에 신경 써주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니야? 다 큰 어른이 엄마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건지 남편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뭐가 이상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그 모자에게 단단히 속았구나 싶어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이제라도 남편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 독립할 수 있도록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남편과 약속을 정하게 됐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부터 시모가 저와 경쟁을 하듯 행동하더라고요. 괜히 제 앞에서 자신이 아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자기 말을 더 잘 따른다 등등 묘하게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의 약속들을 일부러 깨려고 했죠. 또 저와 남편이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큰일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곤 남편을 집으로 부르거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깊은 고민인 것처럼 말하고 남편을 붙잡아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 고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 시모가 시작한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여보, 나왔어. 이제 가자. 당신 이 밤에 엄마 집까지 어쩐 일이야? 당신이 늦어서 어머님 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길래 내가 운전해서 당신 집으로 데려가려고. 내가 운전해서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 가는 동안 옆에서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거기다 당신도 내일 출근하잖아.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지. 회사도 집에서 더 가까운데 어머님 댁에서 자다가 회사 늦으면 어쩌려고. 어차피 나 초저녁에 잠들어서 지금 잠 안 와. 그러니까 가자. 어머님, 제가 이 데리고 갈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몸이 힘들고 귀찮아도 저는 시모 곁에서 남편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남편 스스로 어머님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시모와 같이 외식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제가 골라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하는 자리라고 일부러 제가 고른 옷을 입힌 건 아니었고, 남편이 평소에 마음에 든다고 제가 골라준 옷을 자주 입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보기에도 제가 골라준 옷으로 보였는지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창현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했는데 옷을 이상한 걸 입었구나.
이게 뭐야, 나이 들어 보이게. 엄마, 나 요즘에 이태리 남자같이 보인다는 말 많이 들어. 요즘엔 대학생들도 클래식하게 입는다니까. 클래식은 무슨, 딱 우리 아버지 때 제비들 입는 것처럼 입었는데. 이거 소은이가 골라줬지? 쟤는 요즘 유행하는 거 아무거나 입히면 되는 줄 알아서 큰일이다. 워낙 우리 창현이가 잘나서 옷이 못나도 괜찮게 보이긴 하는데 영 아니야. 엄마가 오늘 옷 사줄 테니까 이 제비 같은 옷 그만 입자. 요즘 사람들은 남 입던 옷도 돈 주고 산다고 하던데 이것들 다 팔아버리고. 기가 찼죠. 제가 사준 옷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시모가 남편을 발가벗길 것도 아니었으니 그냥 무시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시모가 한 말이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왜 맨날 이 사람 일이면 뭐든 흉부터 찾으려고 하세요? 이 옷뿐만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성인이고 결혼까지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요. 저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뭐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 혼자도 아니잖아요. 저도 예상치 못한 남편의 깜짝 발언이었죠. 남편이 생각하기에도 이제까지 한 시모의 행동이 심하다고 생각됐는지 이제부터라도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시모에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남편을 집으로 부르지 않았고 그렇게 자주 했던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저와 남편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지 않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모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포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저를 선택했으니 이번 일로 남편의 마마보이 성격은 고쳐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집에 시모를 데려와 그날부터 모시고 살겠다는 남편놈 때문에 말이죠. 그 말을 듣게 된 순간 알았어요. 시모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또 제가 어떻게 하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걸 말이죠.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온 이유가 그만큼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온 날, 저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집을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보이는 익숙한 신발로 인해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기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의 신발이 현관 앞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시모의 신발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고 걱정도 됐지만 시어머니가 자식들 집에 찾아오는 게 무슨 큰일이 되나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집이 아침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우선 거실 바닥에 여러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가구들도 여기저기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순간 시모의 존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남편을 먼저 찾게 됐는데 남편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분주하게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죠. 갑자기 찾아온 시모와 집안 가구들의 위치를 바꾸고 있는 남편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남편에게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 침대 위에 떡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곤 남편에게 가구와 물건을 놓을 위치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기가 막혀 시모에게 따져 묻게 됐죠. 그래, 그건 거기다 놓아야 좋겠다. 너 왔구나. 그런데 넌 시어머니 보고 인사도 안 하니? 갑자기 내가 있어 놀랐다고 하지만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나와야지. 하여튼 어쨌거나 얼른 씻고 우리 창현이 좀 도와라. 어머님,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희 집 가구 위치를 어머님께서 바꾸세요? 그리고 아무리 자식들 집이라고 하지만 침대에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이고, 쟤 말하는 것 좀 봐라. 시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아이고 심장이야. 창현아, 엄마 손 좀 잡아줄래? 제가 저러는 거 보니까 갑자기 또 심장이 쪼여오네. 엄마 괜찮아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있는 게 낫지. 여기 있다간 며느리 눈치 보다가 더 일찍 네 아버지 만나러 가겠어. 아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한다는 거 깜빡했거든요. 잠시만요. 저 사람이랑 말 좀 하고 올게요. 시모가 갑자기 제가 한 대답에 심장을 부여잡곤 중내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시모를 남편이 걱정했고요. 그러다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리곤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뭘 했다고 오자마자 목소리를 높여. 당신 며느리 아니야? 그런데 시어머니 되는 분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도 돼? 당신 어머님과 내 관계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안은 난리통이 되어 있고 어머님께서 우리 침대에 누워 당신한테 지시하고 계시네?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 화가 안 나겠냐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왜 우리 집 가구를 어머님 마음대로 옮기고 있었어? 이제부터 엄마 우리랑 같이 살 거니까. 당신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미안한데 우리 엄마 나 아니면 누가 보살펴? 당신이랑 상의를 했어도 결국엔 엄마 모셨을 거야. 그래서 같이 살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어머님을 모시는데? 엄마가 좀 아파. 아까 당신도 봤지? 심장 안 좋다고 힘들어하시는 모습. 엄마가 아프다는 것 나도 오늘 알았어. 근데 혼자 계시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돼서 간단하게 짐만 챙겨서 바로 엄마 모시고 온 거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할 시간이 없었어. 나도 정신없는 하루였거든. 당신이 이해해주고 또 좀 잘해드려. 당신이랑 엄마 사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픈 분한테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일 만들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까 전과 같은 행동 조심해. 시모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에 대한 불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방금 전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모습이 있어서 시모가 아프다는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심장이 아프다고 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부여잡더라고요. 심장이 아프다고 자기 입으로 뱉으면서도 말이죠. 또 제가 본 시모의 수상한 모습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가슴을 잡은 거야 뭐 심장 주위가 아파서 잡았다고 하고 넘어가 주자고요. 그럼 방금 전까지 심장이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곧장 표정이 바뀌며 웃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누가 생각해도 꾀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꾀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시모가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시모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전 그 두 가지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속이고 있거나 시모와 남편이 짜고 저를 속이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 시모가 아프지 않다는 걸 확인하면 이번 소동은 끝이 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 보자고 했죠. 어머님 심장이 어떻게 안 좋으신 건데? 언제부터 아프셨고?
병명은 뭐라고 하셔? 약은 드시고 계셔? 병원은? 당연히 갔다 오셨으니까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겠지. 뭐야? 설마 당신 우리 엄마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한다는 거야? 정말 우리 엄마 의심해? 확인해보자는 거지. 내가 좀 전에 본 게 있거든. 그리고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아? 저번 일 이후 갑자기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내가 알기론 어머님께서 바로 2-3달 전에 건강검진 받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땐 문제 없던 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당신 정말 말 함부로 할 거야?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 심장이 저렇게 된 건데?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괜히 나랑 엄마 사이에 끼어들어서 엄마가 저렇게 된 거라고. 엄마가 그랬어. 당신 때문에 나랑 사이가 멀어지고 나서 심장이 아파왔다고. 이제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 건지 알았으면 그만해. 엄마한테 잘할 생각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며느리 노릇 좀 하게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 야, 이소은, 너 그만해. 내가 아까 엄마 이야기 듣고 얼마나 죄책감 들은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불효자가 돼서 얼마나 죄송했는데. 우리 엄마 죽으면 그제야 죄송하다고 말할 거야? 엄마가 아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나도 본 게 있어서 그래. 당신 방금 전 일 기억해봐. 어머님 심장 아프시다면서 어느 쪽 가슴 붙잡으셨어? 또 당신이 나 데려갈 때 어머님이 웃는 건 봤어? 그걸 내 2눈으로 봤는데 그 말을 믿으라고? 그래, 믿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병원 가자고. 어머님께서 아프시면 다른 말 하지 않고 어머님 열과 성일 다해서 모실 거야. 근데 아니면 우리 집에서 단 1초도 더 못 계셔. 저 집의 반은 내 집이야. 나도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사결정권 있다고. 너 마음대로 해. 난 우리 엄마 아프든 안 아프든 걱정돼서 안 되겠어. 이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게 꼬우면 니네 엄마도 데려와 살던가. 그 말을 듣게 되자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잘 풀려 이번 일을 넘겼다고 한들 그 다음번엔 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번 일을 해결하면 그 다음번 일이 있을 거고 다음번을 해결하면 또 그 다음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아들에 대한 시모의 집착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저는 시모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겠죠. 꼭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의미부여하며 신경 쓰게 될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모와 우유부단한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조건 자신의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남편과 더는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제 짐을 싸서 나왔죠. 이혼에 대한 생각은 확고했기 때문에 괜히 가족들에게 숨기겠다고 마음고생하기 싫었어요. 오히려 나 이러이러해서 이혼하게 됐다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싶었죠. 늦은 밤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친정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짐을 들고 온 저를 보시곤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눈치를 채신 듯 보였어요. 두 분께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과 함께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생각보다 제 이혼에 대해선 덤덤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자 그때부턴 엄마가 화를 막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이잖아.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널 끌고 와서라도 그놈의 집구석이랑 진작에 헤어지게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나오면 어떡해? 김서방 그 인간도 나중에 너한테 막말했다면서. 너 그렇게 사기 결혼 당해놓고 이혼해서 끝내면 속이 시원해? 그 인간들한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는데 이혼하면 네가 당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말을 더 섞어서 뭐해. 빨리 헤어지는 게 최선이지. 너는 그러고도 마음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되겠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딸이 사기 결혼 당하고 결혼 생활하는 내내 마음고생한 걸 알게 됐는데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고. 당장 너네 집으로 가자.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왜? 가서 뭐 하려고? 뭘 하긴 뭘 어떻게 해. 김서방 그 인간이 너네 엄마도 데리고 오라고 했다며. 그렇게 바라는데 내가 가야지. 내가 그 집 들어가서 네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고 두 사람이 네 앞에 싹싹 빌게 만들 거야. 엄마는 제가 이혼할 땐 하더라도 시모와 남편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는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며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 했어요. 처음엔 딸이 당한 일에 대해 화가 나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거라 생각하고 진정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홧김에 뱉은 말이 아니었는지 엄마는 제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짐을 싸고 있었고 끝내 제 손을 잡곤 시모와 남편이 있는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곤 도착한 저희 집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 시모와 남편에게 앞으로 짐을 풀고 생활할 거라고 통보를 하셨죠. 장모님? 여긴 어쩐 일로... 그리고 그 짐들은... 자네는 장모 보고 나오는 말이 그것밖에 없나? 인사하는 법은 어디다가 버렸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너무 놀라서... 그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왔겠지. 뻔한 인사야 됐고 내가 듣기로 사돈께서 이 집에서 지내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자네가 우리 딸에게 니네 엄마도 데리고 와서 살라고 했다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고요. 소은이랑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몇 마디나 나눴다고 죄송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 그리고 나중에 죄송하다고 말할 일을 뭐하러 만드나? 어쨌든 자네 말대로 나도 여기서 지내게 됐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동안 백년 손님인 사위라고 저희 부모님께 귀한 대접을 받기만 하던 남편은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와 태도를 180도 바꾼 저희 엄마에게 쩔쩔맸습니다. 무슨 대답을 하든 저희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붙이니 이미 기가 죽어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죠. 그러다 저희 엄마 등장으로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시모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이미 분위기를 감지한 듯 저희 엄마를 경계하면서 말이죠. 사돈 오셨어요? 제가 바로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나오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저희 아들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댁도 있으시고 바깥 사돈도 계신데 왜 여기를 들어오시겠다는 건지. 아프시더라도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왜 김서방 집입니까? 이 집 우리 딸 돈도 반이나 들어갔는데. 그리고 사돈께서도 애들 집에 들어와 지내시는데 저는 여기 들어와서 지내면 안 되나요? 요즘 시대에 전부 다 똑같이 해야 공평한 거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잘해주는 거든 괴롭히는 거든 또 저는 아픈 곳도 없어서 애들이 수발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아픈 몸 이끌고 와서 애들한테 피해 줄 일 없다고요. 수발까진 들 일이 없나요? 꾀병이니까. 시모는 자신도 마음대로 쳐들어와 남의 집에 자리를 잡은 주제 친정엄마에게 왜 저희 집에서 지내려고 하냐는 말을 꺼냈다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되려 저희에게 피해만 끼친다는 핀잔을 듣게 됐죠. 그렇게 친정엄마까지 함께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도대체 엄마가 어떤 식으로 제가 당한 일에 대해 안갚음을 해준다는 건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엄만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지켜만 보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여느 때처럼 출근 전에 먹을 아침을 차리기 위해 주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신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2인분, 저와 엄마가 먹을 음식만 차리겠다면서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 사이 출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제 곁으로 와선 시모가 먹을 죽을 따로 준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엄마 눈치가 보이긴 하는지 몰래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엄마의 온 신경은 이미 시모와 남편에게 향해 있었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죽을 좀 먹고 싶다고 해서 당신이 장모님 몰래 하나 차려주면 안 될까? 뭐? 지금 무슨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건가? 우리 딸이 왜 자네 어머니 식사를 차려? 자네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소은이도 자네랑 똑같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왜 내 딸이 사돈 식사를 차려? 자네 매번 이런 식이었어? 우리 소은이랑 결혼하고 아침 식사 몇 번이나 자네 손으로 차렸나? 아니, 차린 적은 있어? 제가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자네 조선시대에서 살다 왔나? 그 나이 먹도록 요리 한 번을 안 해봤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딸 고생시키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요리를 하지 못한다는 걸 저희 엄마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친정에 소개시켜줄 때 이미 설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그날 남편에게 요리를 해본 적 없다고 화를 내는 걸 보면 엄마가 말한 안갚음이 이런 식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남편은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아침부터 된통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들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시모가 밖으로 나와 저희 엄마에게 따지고 들었죠. 사돈, 지금 아침부터 뭐 하시는 겁니까? 요리 좀 못하는 걸 가지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셔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제가 대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혼내시려면 저를 혼내세요.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은인 제 밑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도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공부하는 것 외에 전부 다 사돈이 대신해줬다는 김서방 결과물이 저 모습이라면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안 해봤다고 말하면 끝입니까? 그 말하고 다른 사람 고생시키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제 일도 있었으면 눈치라도 볼 줄 알아야지. 어디 사돈 먹을 죽을 우리 딸한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돈 보니 직접 요리할 힘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은이 고생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소은이가 하면 김서방도 하는 거고 김서방이 해야 소은이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어제 저희 엄마와 있었던 일로 기가 눌려있던 두 사람은 이번에도 엄마가 옳은 말로 쏘아붙이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는 남편과 시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를 따져 묻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도 말이죠.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진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 듣지 못했지만 시모가 아들을 꾸짖은 저희 엄마에게 늘어놓은 말들로 유추는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사돈, 방금 제가 우리 창년이한테 들었는데 회사에 일하고 있는 애를 전화로 붙잡고 계셨어요? 그것도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게 왜 별것도 아닙니까? 김서방이 빨랫거리를 아무렇게나 넣어놔서 일을 2번이나 하게 됐는데 그게 왜 별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도 사람 일을 2번이나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서방이랑 얘기하다 보니 느낀 건데 빨래도 우리 소은이가 거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이야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밥이랑 빨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집안일 전부를 지금까지 우리 소은이가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 준비도 되지 않은 자식을 이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위탁하듯이 맡겨놔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듣자 하니 다 큰 성인이 자기 팬티 하나 고를 줄도 모르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 김서방이 우리 딸 얼마나 고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다음부턴 안 하면 될걸. 그걸 또 쪼르르 사돈한테 달려가 말하는 건 무슨 행동이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소은이가 남의 집 덜 자란 애를 키우고 있었던 걸 이제 알았네요. 아유, 뭐라고요?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러게 자식 보내시기 전에 좀 가르치고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애들끼리 맞춰갈 수 있게 간섭이라도 덜 하시던가. 그런데 이렇게 화내고 있으셔도 되는 거예요? 듣자 하니 심장 안 좋으셔서 이 집에 오셨다면서요.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통 사돈께서 약을 드시는 모습을 못 봤네. 방에서 먹는데 당연히 못 보시죠? 약 먹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먹겠어요? 그리고 내 아들 일이니까 참고 나와서 열내는 거죠? 하여튼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아들 회사에 있는 시간엔 연락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시라고요. 내가 내 아들 부족한 점 대신하거나 내가 창현이한테 말을 전할 테니.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보호하고자 할 말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신에게 말을 하라 했지만 엄마는 시모의 말을 순순히 따라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 대신에 안갚음해주겠다고 온 엄마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든 직장 상사와 식사를 하고 있든 때와 장소를 신경 쓰지 않고 연락을 했죠. 회사 번호로도 연락하고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하면서 말이에요. 트집도 별별 트집을 다 잡았죠. 그리고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있으면 꼭 남편도 그에 맞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의 눈에선 엄마에 대한 원망과 아들에 대한 걱정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방 밖으로 잘 못 나오게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와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친정엄마의 지독한 괴롭힘으로 인해 시모와 남편 모두 두 손 두 발 들게 됐습니다. 시모가 먼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죠. 사돈, 제가 몸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만 돌아가 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돌아가면 사돈께서도 댁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벌써 심장이 괜찮아졌다고요? 심장병이 그렇게 고치기 쉬운 건가? 어쨌든 전 조금 더 남아있으려고요.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는데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얼마나 더... 제가 만족할 정도가 됐을 때? 저도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네요. 저 사돈, 여기 오신 이유 저 때문이라는 거 압니다. 소원이 걱정되셔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 아들 문제로 제가 더 이상 애들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시죠.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사돈께서 애들 일에 간섭해서 제가 온 게 아니라 김서방을 품에 끼고 놓아주시지 않으면서 제 딸 괴롭히길래 제가 온 거죠. 이렇게 된 거 저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 딸이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사돈이 김서방을 품에서 못 보낸다, 김서방이 자긴 마마보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소은이도 결혼까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전까지 원래 모습 감추면서 우리 딸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 일로 우리 딸은 여태 마음고생하고 있었고, 그러다 나름대로 일이 다 해결돼가고 있다고 할 때쯤에 사돈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김서방 마음을 돌렸고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언 2년이 다 돼가는데 그 2년 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런데 겨우 요 며칠 당한 것 가지고
그만하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이러다 우리 아들 회사 다니는데 큰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가 앞으론 창현이 품에 끼고 돌지 않을 테니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러다 애들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이번에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시몬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웃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협박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쩌나요? 전 이미 남편과 이혼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시모에게 알려주기로 한 거죠. 진작에 제 마음이 떠났다는 걸요. 어머님, 이혼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한참 전에 이 사람과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준비도 틈틈이 하고 있었어요. 여보! 뭐? 서은아,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을 하다니? 왜? 설마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잠깐만. 너 방금 전에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내가 앞으로 너희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않겠다니까? 아니 정말이야.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제가 어머님 오신 그날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느꼈거든요. 이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마 어머님께서 지금보다 더 빈약한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은 믿을 거예요. 사실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사람이랑 저보고 같이 살라고요? 고작 2년 살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보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생을 더 하라고요? 못하죠. 아니, 안 하죠. 서은아,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창현이가 와도 내가 말릴 거라고. 여보, 당신 그날 일 때문이라면 내가 설명했잖아. 흥분해서 아무렇게나 말이 나왔다고.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한 건 기억 안 나? 이번엔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눈이 돌았던 거야. 그래, 그런 말 하긴 했지. 근데 엄청 불안해했잖아.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아프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데려왔고 거기까진 이해해줄 수 있어.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누가 걱정 안 되겠어. 그런데 내가 본 수상한 모습을 보고도 안 믿었지? 무슨 병명인지 확실히 하자고 병원 가자는 말에 화부터 냈고 당신도 은연중에 눈치채고 있었던 거야. 그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 당신 그렇게 어머님 걱정했으면 그 다음날부터 난리법석을 피웠겠지. 병원도 모시고 가고 심장에 좋다는 것도 먹이고. 물론 우리 엄마가 와서 정신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손 놓고 있던 거 아니야? 그건... 됐고, 당신 그냥 평생 어머님 모시고 효자 노릇하면서 살아. 괜히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지 말고. 당신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당신이 결혼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님과 당신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이라는 걸. 난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 빼앗긴 효부 노릇 안 해. 소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번만 용서해줘. 엄마도 저렇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비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같은 일 없을 거야. 내 말 믿어줘. 빌고 있는 시모에 이어 남편도 잘못했다고 빌어왔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과 자세로 빌고 있는 두 사람을 보니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죠. 그리고 절대 두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고 고쳐지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 끝에 결국 헤어지게 됐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졌고 선택을 했지만 이번만큼 잘했다고 생각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하기야 애초에 제가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해 굳이 들어서지 않아도 될 갈림길까지 오게 된 거지만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는 결혼과 남자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더는 힘들어지는 선택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며 제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다 정말 계속된 우연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인데요. 전 남편과 있었던 일로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깐깐해진 제 기준을 넘어선 남자친구입니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이 사람과 연애하며 행복한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연을 보내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 늦어지면 불안해지기 마련인데요.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나와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배우자 될 사람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 먹고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당하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 뭐든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